안녕하세요. 똑딱이 주식입니다. 오늘이 5월 3일이죠.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 같네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 그쪽으로 다시 접근하면서 반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우하향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우지수가 접근하고 밀리면 또 접근하고 밀리면 또 접근하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똑딱이 첫 번째 방송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바로 소극적 저항입니다. 자, 다들 잊어버렸거나 못 보셨을 듯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도록 하면요. 자, 적극적인 저항은 특정 저항선에 접근해서 그대로 매물의 기세에 눌려서 그대로 재하락하는 그러한 형태의 흐름을 의미하고요. 소극적인 저항은 특정 저항선에 접근해서 저항이 되지만은 멀리 재하락하지 않고 일정 범위권에서 저항을 계속 두들기면서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저항을 돌파하는 이 흐름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다우지수의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소극적 저항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타이밍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4월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우지수의 이 고점은 상투의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쪽에서 변화를 주면서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 쪽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하면서 반등 마감했지만은 일단 아직 돌파가 되지는 않았어요. 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설 때까지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는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21선 위로 마감됐어요. 제가 먼저 방송에서 엔비디아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해서 깨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보다는 접근해서 다시 위로 이렇게 턴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자. 이게 나타나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후속 흐름에서 바로 이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한국 증시는 정강후약으로 조종 마감됐죠. 미국 증시가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월요일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의 흐름을 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요일 미국 증시 상황을 한국 증시가 금요일에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FOMC 내용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것 이외에 한 가지 의미점이 또 있었죠. 그게 뭐냐면 6월부터 양적 긴축을 갖다가 축소하기로 한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압력을 줄이면서도 경기 방어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하방 위협을 갖다가 방어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금요일 한국 증시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휴장이라는 점과 외국인 선물 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오늘 양시장 모두 정강후약으로 약세권 마감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현물은 사실 그리 매도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이 영향이 지수에 나타났는데요. 자, 외국인 선물의 동향을 보면은 오늘 5,972계약을 순매도했어요.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도하면서 6월물 선물의 경우 다시 43,250계약, 4만 계약 이상을 넘겼죠. 그러면서 다시 불안정 포지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만들면서 오늘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 매도 이 영향이 양시장 지수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를 매도하면서 이 두 개를 빼니까 지수가 양시장 모두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을 외국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외국인 선물과 삼성전자 매도로 지수가 눌렸지만은 바로 프로그램물은 매수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오늘 코스피 프로그램물 동향을 보면 비차익이 1360억 매수로 들어왔죠.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매수 쪽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죠. 지수는 눌리는데 이렇게 쭉 프로그램 매수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나타나는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선물지수. 자, 선물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364.50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선물지수라고 하지만 코스피 200 선물지수예요. 364.50. 그러면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얼마인가를 보면은 363.58입니다. 즉, 코스피 200 선물지수보다 코스피 200 현물지수가 더 낮은 상태. 전문 용어로는 콘텐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콘텐코 상황이죠. 즉 현물이 선물보다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오늘 지수는 눌리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지수를 아래로 밀어내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단순 박스권 등락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특이점이 하나 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370원의 마디를 깨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1원이나 하락해서 1362.8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환율이 13.1원이나 하락하고 프로그램물이 매수로 들어왔는데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조금 특이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 그리고 선물의 이유로 오늘장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장이 다시 밀어내겠다는 의미보다는 단순 등락 과정상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결국은 우하향의 이동평균선을, 자, 우하향의 이동평균선은 어제도 우리가 배운 대로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하향의 20일 이동평균선을 결국은 깨지 않고 지지하면서, 이 눌림이 지지하면서 결국 다시 이 초록색 기준선을 넘겨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가 강한 우상향의 패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후속 흐름에서 확인해 가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계속 우리는 염두에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기로 합니다. 자, 코스닥도 똑같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면서 이 초록색 기준선을 넘겨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우상향의 지지가 강한 패턴으로 전환시켜 나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종목을 좀 보도록 하는데, 종목 체크해서 오늘 먼저 반도체 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서는 4월 D램 가격의 급반등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의 유럽 출장 후 귀국 소식 등이 있었죠. 간밤에 또 미국 반도체 지수 올랐는데 한국의 반도체는 오늘 조금 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이죠.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은 5일 이동평균선 우에서의 음봉이고요. 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만들어진 음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서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의 아래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아래에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16만 9천원, 여기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를 기준으로 후속 흐름 체크해 나가시고요. 한미반도체는 월봉 추세
이격도상 추가적인 매물 수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었죠. 오늘 추가 매물 수화를 거치면서 추가로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노공업이 단박에 정고점을 넘기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몸통 자체가 일단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러한 흐름이었죠. 자, 유진테크는 우상향 기조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오늘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종목은 패턴상 보면 알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야 패턴이 훼손되는, 패턴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에서는 ST팜이 어제 실적 발표 후 흔들렸지만은 오늘 89,800원, 어제 말씀드렸죠. 89,800원 여기를 회복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당장보다는 미래의 긍정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188,000원 그리고 185,000원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각각 지지하면 아직 반등 기조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3일 반등 후에 오늘 눌림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요 기준선, 초록색 기준선을 42만 5천원 또는 42만 6천원 요쪽인데요. 여기를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 눌림 후 대반등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무려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자, LG 이노텍 그리고 BH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와 같은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어떤 사업 모멘텀보다는 자사주 매입 모멘텀으로 상승을 기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주의 이러한 오늘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추격하거나 그렇게 대응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음 똑딱이 방송은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